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고장석 기자입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4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자사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선보이고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서인데요. 해외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박차를 가하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플랫폼에 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건 처음으로 딱 생각나는 게 인공지능 스피커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이쪽 분야 워낙 무궁무진해서 다 얘기하기도 힘들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디까지 또 경쟁력을 뻗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부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하면 AI 스피커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소비자와 접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사실 분야가 엄청 넓은데 이제 과거의 인공지능하고 굉장히 다른 점은 플랫폼화되어 있다는 점이거든요. 비교해보자면 예전의 인공지능은 딱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이면 바둑만 두고 음성인식을 하는 인공지능이면 음성인식만 하는 경우였는데요. 하지만 이게 플랫폼화되면서 여러분도 좀 잘 아시죠?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라는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텐서플로는 바둑만 두는 게 아니라 동영상의 얼굴을 합성한다거나 아니면 음성인식을 하는데도 적용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인공지능 기술이 기반이 되는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제조업이나 자동차나 의료, 금융 거의 모든 산업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잠재력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해준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회장이 방한을 한 것도 역시 인공지능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죠? 네,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저에게는 약간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크게 다가왔거든요. 이제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의 인공지능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해외 기업들은 이미 예전부터 이제 관련 개발 인력이 수천 명에 달하고 수십 년 전부터 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제 사티아 나델라 회장의 어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uilding out this application infrastructure, data and AI, as well as gaming. These are all things that we are doing as solution areas. But ultimately, these are all about achieving digital transformational objectives for you. 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은 산업의 인프라 기반에 인공지능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물류창고에서 재고를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사람의 감정을 분석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일들은 모두 기반에 인공지능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애저, 구글의 경우에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을 서비스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담아서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럼 이번에는 국내 기업들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카카오나 네이버도 자체적인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내 기업들도 자체 기업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삼성이나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 등 여러 기업이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 자신의 플랫폼에서 개발자들이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용 플랫폼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인공지능 스피커부터 사물 인터넷, 스마트폰, 검색 서비스 같은 분야에 이미 대부분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이런 국산 플랫폼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해외 인공지능 플랫폼에 상대적으로 경쟁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용 플랫폼은 이미 해외 쪽에서 많이 개발을 했고 그리고 자기네들 데이터를 생성해서 자기네들이 가장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하고 경쟁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운영체제나 클라우드, 인공지능, 서버 이런 생태계 가장 밑단을 이미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플랫폼 기업하고 직접적으로 경쟁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고 기술적인 뭐 한계도 물론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좀 어떻습니까? 네,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하고 합종 연행이라고 하죠. 자체 플랫폼을 살리면서도 또 연합할 때는 연합해서 같이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LG가 있습니다. 참고로 LG는 현재 지금 인공지능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지난달에 구글 클라우드 서밋이라는 행사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LG전자와 구글이 함께 스마트타운 구축에 협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은 이제 취약한 국내 기반을 다지고 이제 LG는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과 플랫폼을 좀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방금 말씀드렸던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경우도 행사가 끝난 이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는데요. 예. 이들은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들을 함께 협업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비서죠, 빅스비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비서인 이 코타나와 함께 합치기로 하는 것까지 이제 예경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그런데 앞서서는 카카오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적이 있었고요. SK C&C의 경우에는 이제 IBM하고 손을 잡고 같이 기업용 인공지능 플랫폼 시장에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를 봤을 때 물론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은 뛰어나겠으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좀 특화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더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요, 이미 클로바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국내에 특화된 위치와 이동 기술을 좀 결합을 했는데요. 지난달에 XDM이라는 플랫폼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당시에 송창현 네이버 최고기술 책임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뮬레이션 연결을 원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의 실시간 경험들도 요구를 합니다. 자, 이런 확장된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이것을 오늘 발표할 네이버랩스의 XDM 플랫폼입니다. 네, 위치나 지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 중 하나인데요. 비싼 센서 장비가 없는 로봇이라도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경로 탐색 기술을 이용하면 정확도 높은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자신들만의 강점을 더해가지고 해외 기업들이 서비스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고 있다는 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도 참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인공지능 플랫폼에 있어서 또 기반이 되는 것이 빅데이터일 테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느냐가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기업의 인공지능이 뛰어난 이유는 데이터의 양과 종류 그리고 질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였죠.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는 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데이터 확보가 가장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서 국가 차원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에 한정돼서 한 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데이터의 양과 질이 어느 정도로 IT 기업의 기술과 비즈니스에 중요한지를 짚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네, 기술적으로 수준이 같더라도 이런 인공지능은 학습한 양에 대해서 성능이 갈리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인공지능 합숙용 데이터를 민간에다 제작해서 민간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국내 기업의 성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장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